그럼 첫 번째 주인공 모시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이신데요. 그래서 더욱더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중이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삼성전자 네. 7만 원에 100%요. 오, 삼성전자고요. 7만 원에 현재 100% 비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작년에 수익을 보고 나왔다가 작년에 그게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 7만 원 매수가 부근에 계시고요. 지금 작년에 들어갔다가 좀 너무 많이 빠져서 고민 아니 중이신 작년에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 다 팔고 나왔다가 좀 쉬었다가 들어간 게 너무 많이 밀려갖고 아, 네네네. 다시 또 수익을 그러면 보실 수 있는지 저희 두 분에게 여쭤볼까요? 네네.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시청자님, 삼성전자는 모두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두 분 네. 너무나도 훌륭하시고요. 다 소개해주신 종목들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분에게 상담 원하실까요? 이정호 대표님이요. 네, 이종우 대표님,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비중이나 진입하신 단가나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7만 원에 100%면 처음 들어가실 때 뭐 100%를 처음에 다 들어가셨다고 하면 너무 안 좋은 매매 습관이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5만 원 선을 지켜주면서 거기서 딱 10%가 오른 5만 5천 원까지도 어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거의 다 종료가 된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한다면 또 한 번의 주가 상승력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작용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나 이런 부분이 지금은 지수 탄력성이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종목들이 올라가면 어느 종목들이 빠져주고 섹터들도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섹터들만 계속적으로 가는 모습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는 무조건 보유하는 방식이 제일 좋지만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반은 덜어내시고 차라리 SK하이닉스 쪽으로 분산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가 지금 안 나와주고 있어요. 바닥에서 10%를 올랐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0%도 넘는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 그리고 20만 원을 어느 정도 넘겨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추가 상승 여력이나 이런 부분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종목 다 어떻게 보면 HBM 관련해가지고 연관성은 많지만 SK하이닉스는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실적을 못 보여주지만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멀리 봐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를 지금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SK하이닉스는 계속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 기술력은 더욱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대에서 삼성전자를 절반을 덜어내시고 SK하이닉스 물량을 들어가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수익 보고 나왔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좀 더 받을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비중 삼성전자는 선생님 네. 손절하고 싶지는 않고 네. 1년이고 2년이고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럼 비중 100%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주식 계좌의 100%가 아니라 삼성전자에 사고 싶은 물량을 100%를 사셨다라고 저는 이해가 됐는데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배당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솔직히 5만 원 선 부분에서는 배당만 받으셔도 충분히 배당 수익으로도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시면서 가져가는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삼성전자 그래도 쭉쭉 주가 올라가면서 큰 수익 보시길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입니다. 다음 분 만나 뵙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고민이 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크레포톤, 네.
산지 조금 됐어. 근데 또 수익이 났었는데 안 팔고 있었는데요. 아, 네. 34만 7천 원, 8천 원. 34만 8천 원이고요. 비중은 60%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래도 수익을 보고 나오신 종목이라서 다시 한번 더 수익을 볼 수 있을지 들어갔는데 오늘 이렇게나 빠져서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희한하게 나는 알도 못하고 지금 네. 이걸 바로바로 보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봤는데 네. 이렇게 돼서 그래 이거 상담해봐야 되겠다. 이거 뭐 왜 그런가 하고.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가 두 분에게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두 분의 의견부터 볼까요? 예. 통이요. 네, 크래프톤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작년에 8월에서 11월 사이에 박스권에 들어왔던 크래프톤인데 11월 이후 돌파하면서 39만 원까지도 찍었거든요. 지금 1월에 앞으로도 샀어요. 1월에. 네, 1월에 네. 매수를 하셨는데 과연 두 분 네. 중에서 어느 분 원하실까요? 민푸른 대표님한테 네, 민푸름 대표님. 향후 신작 게임 고려했을 때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크래프톤을 왜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요게 지금 어떤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 악재라면 악재라고 할 수 있지만 안 좋은 레포트가 나온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몰랐어요. 알았으면 첫 번에 팔았지 아침에. 이 신한에서 좀 안 좋은 레포트가 나왔어요. 뭐냐면 일단은 이 크래프톤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이제 1조가 넘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레포트가 나온 이유가 너네 그래 배틀그라운드로 돈 많이 번 거 알겠어. 다음엔 뭘로 먹을 건데 배틀그라운드가 언제까지 너네가 계속 그걸로만 돈 벌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미래에 대한 좀 전망을 안 좋게 쓴 이제 레포트가 보고가 돼서 오늘 개파락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기사회생의 이제 분위기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임주들은 중국이 아주 생명이죠. 지금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중국이 좀 우리나라에 좀 친화적인 정책이나 좀 움직임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뷰티 쪽도 조금 가고 있는 실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만약에 좀 빠른 시일 안에 게임의 외자판호 발급이 소식이 이슈가 있다면 요거 곳에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지금 이거거든요.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외자판호 발급 이슈만 좀 제때 좀 빠르게 터져준다면 바로 회복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주요 자리는 그래도 우리가 좀 정해놓고 봐야겠죠. 지금 여기 차트 자리 보시면 가장 중요한 자리가 요 검은색 선입니다.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 건데 요게 120일 선이에요. 이제 이동평균선이라서 요게 이렇게 한 번씩 좀 삐져나온 경우는 크래프톤이 계속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좀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탈했다가 회복하고 하거든요. 다만 이런 식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면 오케이 계속 보유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요게 아니라 요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와 버리면 이거는 이제 추세가 변형됐다,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검은색 선을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를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탈을 며칠 안에 뭐 한 1, 2주 안에 회복이 안 된다 하시면 절반이라도 매도하고 보유하시던가 아니면 종목 체인지를 그때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리는 보유. 2주 있다가요? 한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선 저는 보유를 말씀드리고 싶고, 비중이 지금 좀 많기 때문에 혹시 보유를 하시더라도 조금 비중 덜고 보유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큰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세요. 02-2000번에 4919번으로 즉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한국 무버넥스고요. 매수가가 8,800원이고 70%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잘 올라갔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는 그 사업을 아직 안 한다, 없다 이래가지고 어제 하한가 맞았어요. 네. 이 종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1년 넘게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들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아이고, 1년에서 2년 정도 들고 계셨고, 이제 좀 올라가나 싶더니 또 이렇게 내려가서 마음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이 종목은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장기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도 보유할 의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두 분에게 그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한국무브넥스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선택권 있으신데요. 어느 분에게 상담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민프롬. 네, 민프롬 대표님, 한국무브넥스 장기적으로도 들고 가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가 나서서 이제 부인을 했잖아요. 지금 이 종목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차트를 좀 띄워주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이렇게 하락 추세를 좀 지속을 하다가 요번에 좀 이제 다시 가나보다 좀 하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게 지금 사실 8,000원 부분 됐을 때 비중을 어느 정도라도 사실 좀 덜어내는 게 맞았거든요. 왜냐면 얘가 갔던 이유가 로봇 사업 때문에 간 거잖아요. 지금 로봇이 엄청나게 좀 지금 붐이니까. 그래서 요거에 좀 바람을 실어서 갔는데 결국에는 로봇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그냥 우리는 자동차 부품 회사다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라고 얘기한 이유는 손실률이 크기 때문에 보유라는 거지 요거 단기간에 다시 회복되기 쉽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회는 옵니다. 반드시 와요. 오는데 지금 비중이 70%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사고 팔고를 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략을 좀 짜봅시다.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이 지지를 받았어요. 요 노란색 선이 21선입니다. 그런데 요 21선마저 내려가면은 다시 원상복귀 되거든요. 3,000원대로.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정도만 이렇게 몇 거래일만 보더라도 오늘 수요일이구나. 목, 금, 토 뭐 한 3, 4거래일만 보시더라도 얘가 이 노란색 선 위에 그러니까 5,0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일단은 홀딩. 그다음에 내려가면은 절반이라도 매도하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사실 지금 쉽지 않아요. 관세 정책 때문에. 그런데 얘가 다시 올라갔던 이유는 로봇이라는 거 붙어서 딱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부인을 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다시 지속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몇 년이야? 2024년 지금 작년 내내 지금 하락 추세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노란색 선 5,000원대를 이제 이탈을 한다 이러면 그냥 35%는 그냥 몇 년간 나 묻어둘래 하고 냅두셔도 되니까 이제 절반이라도 일단 매도를 하셔서 이제 다른 종목이나 뭐 이렇게 나오시고 그게 아니라면 이 5,000원대를 이제 꾸준히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다시 요렇게 이제 완만하게 하더라도 N자 형태를 그리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이 전무했던 종목들은 한번 이슈를 받았을 때 이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게 5,000원대 라인이다. 사실 시청자님이 이 HTS의 이제 이평선이나 뭐 이런 거 설정을 하실 줄 아시면 제가 좀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5,000원 부근을 유지하면 일단 전체 홀딩 그리고 5,000원 부근 이탈한다 이런 절반 빼버리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올라가게 됐어요. 다시 올라가게 됐으면 8,000원 부근에서는 절반이라도 꼭 매도를 하세요. 네, 여기 지금 8,000원 부분에서 얘가 매물대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크게 보더라도 지금 이 9,5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8,000원에서 한번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 하한가를 안 맞더라도 8,000원에서 조정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좀 악재가 있었어가지고 하한가까지 떨어진 거지. 이 8,000원 부근에서는 꼭 절반이라도 매도하고 만약에 이제 잘 간다 하시면 나머지는 수익 실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략을 손실이 있다면 손실폭을 줄이자라는 전략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한국 무브넥스 꼭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이고요. 혹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샵 2034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면 더욱더 꼼꼼한 상담 가능합니다.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합한 전문가 함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노이드? 딥노이드요. 예, 딥노이드를 8,450원에 15%인데 그것이 9,000원까지 갔을 때도 안 팔았어요. 9,500원이나 보고. 네. 그러는데 마냥 내려가고 했으니 오늘은 팔려고 했더니 8,440원 찍고 내려가는데 얼마 정도면은 팔 수 있는가 잘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일단 9,000원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그렇게 안 가도 네. 그냥 여기 우리 전문가님들이 볼 수 있는 가격만 잘 매도가 알려주시면은 네. 잘 팔고 나오고 싶어서요. 네. 잘 팔고 나오실 수 있도록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이요. 딥노이드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한 부분 어느 분에게 더 여쭤보고 싶으실까요? 네, 우리 처음 뵙는 이정호 전문가님한테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 뵙는 이정호 대표님께 딥노이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네, 딥노이드 어떻게 보면 물려 있으셔서 조금 안타깝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과거부터 들고 가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상승했을 때 9,000원 이상 올라가니까 한번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떨어졌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저는 의료 AI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의료 AI 그리고 샘 울트먼이 왔을 때도 의료 AI 쪽에서 관심 있는 모습세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AI로 인해서 뭐 챗 GPT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것보다 의료 AI로 넘어갔을 때 그 시장성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조금 아프거나 이럴 때 더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쓰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 사업이 더 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딥노이드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회사 측 같은 경우에는 식약청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번에 AI 열풍이 불 때도 어느 정도 올라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단기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 목표하신 가격은 저는 어떻게 보면 과거 때부터 좀 많이 들고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9,500원 정도가 왔을 때는 물량을 조금 덜어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거의 1년이 넘는 시간을 버텼는데 여기서 또 한번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좀 상실감이나 이런 부분은 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9,500원 부분이 딱 매물대 자리입니다. 지금이 9,500원 자리가. 이 매물대 자리에서 조금 물량을 덜어내시는 거. 지금 비중이 15% 정도니까요. 5% 내지 10% 정도를 덜어내시고 나머지 물량은 한 11,000원까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지금 한 종목을 너무 좋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것도 좋지만 이슈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보면서 더 들고 가는 전략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 승인이 낮다라고 할 경우에는 15,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걸릴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한번 수익을 챙긴 다음에 또 지켜보셨다가 또 1만 원 밑에서 다시 한번 또 들어가시는 전략.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챙겨 나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요. 계속 들고 가지 않고 한 8,700원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데 그냥 9,000원, 9,500원 보는 것 때문에 맨날 올라간 거 못 팔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가 우리 이정호 전문가님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9,500원에다가 비중 한 5% 정도를 맨날 덜어내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고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때는 항상 9,500원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밖에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매도하는 습관을 걸어 놓으시면은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부터는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으니까 좀 마음 편안하게, 그때는 가끔씩 버는데 10,000원 이상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은 그때부터는 또 이제 11,000원에 이제 매도를 걸어 놓으시는 습관. 근데 계속적으로 이슈가 없는데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식약처 승인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만약 그 이슈가 성공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15,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까지는 한번 가져가시는 손절가는 전략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손절가. 손절가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7,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손절을 하시고 다시 보시는 전략이 낫지 않나. 그러니까 무한정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손절을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6,000원 밑에서 다시 재매수하시는 게 낫고, 7,000원부터 6,000원까지는 한번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지지하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7,000원 부근에서는 손절하시고 6,000원에서 다시 사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큽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AI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슈가 끝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 관련주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오른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는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의료 AI 테마 그래도 이정호 대표께서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계속해서 더 많은 수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이고요. 문자도 열려 있는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갖고 계실까요? 포스코 홀딩스요. 아, 네. 그 매수가가 높아가지고 좀 너무 오래됐거든요. 1년, 한 2년 다 돼가는데. 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 추가 매수 시점이 한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청자님의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52만 원. 아, 52만 원이요. 예.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하필 또 트럼프가 철강 쪽에 관세를 부과한다 해가지고 그렇죠. 어쩔 수 없지요. 뭐 어쩌겠습니까? 참 트럼프가 이때는 너무 밉네요. 자, 두 분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이정호. 통이요. 네, 포스코홀딩스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방금 전에 이정호 대표께 여쭤보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철강 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2차 전지랑 철강까지도 좀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도 2차 전지 한 줄기 희망은 어느 정도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추경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 잡아놓던 부분, 이런 부분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은 낮지만 그래도 시장의 반응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점이 더욱더 빠르게 돼야 되고, 전기차가 뭐 베스트셀러 차가 나오면서 확산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시장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조금 아리송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가격에서 제가 왜 보유를 말씀해 드렸냐, 어떻게 보면 손절할 시간이나 타이밍은 놓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보유하신 부분에서도 많이 떨어졌던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한 번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가격대는 21만 원 부근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21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거의 10%가 더 기다려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추가 매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뭐 잘못해서 들어갈 수는 있어. 하지만 추가 매수까지도 했는데 물량은 더 커지는데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더욱더 안타까운 부분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21만 원을 노리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베스트인 건 21만 원이 딱 됐을 때 사는 게 아니라 20만 원까지도 지켜주는 모세가 나오고 21만 원이 올라갔을 때 그때 사시는 전략이 제일 좋다. 만약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만약 추가 매수하는 물량에 따라서 평단가가 달라지겠지만 평단가가 한 40만 원에서 35만 원 선 이 사이로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35만 원부터는 분할 매도하는 전략도 맞지 않나.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또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가 되냐라고 본다라면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로봇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에 2년 전에는 엄청 많이 오르다가 조정이 한 2년 정도 왔다가 요즘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2차 전지도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 거의 1년에서 2년인데 이제는 조금만 더 버틴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전기차나 이런 산업은 다 정부 정책이랑 밀접한 연관성은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 쪽에서도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우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우리나라 정권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 우호적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때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괴로울 때지만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걸쳐서 보유하는 관점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 20만 원대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추가하면서 그때 들어가야 되겠네. 네, 맞습니다. 20만 원대까지 기다리다가 21만 원이 안착하는 거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몇 분 추가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하도 안 좋다 하니까는 매일 그 손가락이 갔다가 들리고 또 안 하고 해가지고 계속 미뤄왔거든요. 네, 잘하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도 밑에 그냥 하단까지 안 왔나 싶은데 기아가 또 있는가 싶어가지고. 네. 20만 원 밑에까지는 한 번은 찍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때까지 21만 원이 안착하는 거, 추세가 전환되는 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꼭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저희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문자고요. 문자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2부에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마음껏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분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연결해서 바로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하나시스템요. 하나시스템이요? 예, 23,700원에 20%인데 팔아야 될지 아니 될지 싶어 안 물어봐요. 행복한 고민하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예, 오늘 팔라다가 안 네. 팔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혹시 그러면은 생각하고 계시는 목표가도 있으신지요? 목표가 그렇게로 얼마 정도 잡아야 될란가 싶어갖고. 어느 그래서. 정도 수익 챙기고 나올지 그럼 두 분에게 여쭤볼까요? 예, 네. 여자분요. 네, 두 분의 의견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요. 네, 하나시스템이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민푸름 대표께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하나 시스템이 오늘 갔던 이유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이 컸다. 하나 그룹이 전체가 지금 다 갔거든요, 오늘.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월부터 어떻게 보면 좀 횡보 아닌 횡보, 그러니까 완만하게 올라가서 터질 게 터진 겁니다. 그동안에 조금 시세가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못 나오다가 오늘 하나그룹의 이제 좋은 소식들과 뭐 이런 기대감이 오늘 폭발했는데 요 한 번으로 안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또는 이제 하나의 다른 종목들이 다 같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오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종목의 전망이 단기간에 어떤 이 모멘텀이 끝날 소스들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뭐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죠. 거기다가 우주도 껴 있고요. 거기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지금 이제 조선, 방산,
변압기 요 세 개가 굉장히 강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 중에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게 하나그룹 이제 계열사 종목들이라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다만 오늘 상한가 거의 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제 오늘 쏴줘서 기본적인 조금의 이제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조금 잡아드릴게요. 금액을. 일단 3만 원에 요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피디님? 요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놨어요. 이제 이 선이 뭐냐면 지금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니까 3만 원에 한 번, 그다음에 28,000원에 한 번. 요렇게 제가 두 가지 선을 그어놨습니다. 뭐냐면 3만 원은 바로 직전 고점이에요. 그래서 이 3만 원이 무너졌을 때 28,000원이 마지노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3만 원까지 왔을 때 3만 원을 이탈하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3만 원에서 10%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3만 원도 이제 깼다. 그래서 이제 들고 있다가 28,5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전액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진입하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저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떤 종목이든 사실 조정은 필수 불가결이거든요. 정말 강한 종목들은 조정이 없이 가요. 지금 하나오션이 조정 없이 가고 있거든요. 저렇게 되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보유자의 영역에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일단 팔지 마세요.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그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이라는 전제 하에 3만 원하고 28,500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28,500원에서 그렇게 20%를 다 전량 매도를 하시면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장기적인 전망에서 봤을 때, 관점에서 봤을 때 갈 확률이 더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 다만 오늘 이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그게 3만 원하고 28,500원 말씀드린 거고요. 내일 만약에 차익 실현 매물이 없이 계속해서 간다면 계속 들고 계시면 됩니다. 네.